네, 반갑습니다. 자, 챕터 1번 관광의 기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같은 경우는 그 관광의 기초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광의 기초 파트는 그 관광학개론에서 가장 그 시험이 출제 비중이 높은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많게는 8문제까지 출제가 됐고요. 적게는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관광의 기초 기본적인 내용을 암기를 하시고 뒤쪽에 가시면 우리가 그 법규라는 과목에서 배웠던 관광법규에서 배웠던 뭐 여행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라든지 숙박업 그 다음에 국제회업 같은 내용을 법규에서 다루지 않는 이제 실무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배우게 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광의 기초는 관광의 아주 기본적인 그 어떤 개념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조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광 사업이라든지 관광 자원의 분류, 특성 이런 것을 준비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챕터 1장의 챕터 1번 관광의 기초, 관광학의 의미부터 보시도록 할게요. 자, 일단 관광학의 성격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관광학이란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 중에서 관광이라는 현상을 집중적으로 그 분석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광이라는 현상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요거 밑줄 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2번 한번 읽어보시고 자, 2번에는 실용적인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탁상 공론으로서 일반적인 학문이라기보다는 이 관광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그 실제로 관광과 관련된 실용적인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읽어보시면 자, 관광은 문화 교류와 상호 이해 증진을 통한 그 관광의 평화 지향적 차원에서 꼭 필요한 학문이다. 뭐 실용적 학문이다라는 걸 조금 더 넓게 자세히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냥 관광학의 성격 여러분들 그 관광이라는 현상을 집중적으로 실용적으로 이렇게 그 공부하는 학문이겠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광학의 특징 뭐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관광학의 특징은 첫 번째 그 종합적인 학문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관광이라는 사회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다양한 학문이 토대가 되어야만 관광이라는 사회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석하기 위해서 또 법규라든지 그 다음에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알고 있어야 관광이라는 걸 그 학문으로서 관광의 학문으로서 의의를 갖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관광학의 특징 첫 번째는 종합적인 학문으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응용학문입니다. 응용학문. 자, 관광의 성격 말씀드린 것처럼 실용적인 학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응용학문으로서 자, 어떤 사회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는 규범을 제공하고 실천 지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학문이다. 그래서 응용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원적 과학관이 필요한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관광학이 하나의 학문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 과학적 연구에 어떤 우선 가치를 두어서 이렇게 연구를 해야만 된다. 그래서 다원적 과학관이 필요하다. 여기 세 가지 좀 여러분들이 암기라기보다는 이해하시면 상당히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적인 학문이고 응용하는 학문이고 그 다음에 다원적인 과학관이 필요한 학문으로서의 관광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관광학의 특징 이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 좀 정확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광학의 학문적 체계라고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이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자, 종합사회과학적 관광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그 종합적인 학문으로서의 특징이 있다라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종합사회과학적 관광론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먼저 보실게요. 자, 개별 응용과학으로서의 관광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학이라는 거는 종합적으로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거시적으로도 이렇게 관광 학문이라는 그 내용을 살펴볼 수도 있고 미시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응용과학으로서 관광학을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광학은 종합사회과학적 관광론 거시적 관점에서의 종합사회과학적 관광론을 갖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시적 관점으로서 개별 응용과학으로서의 관광학이라는 학문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많은 학자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학자 중에 그 베르네커 정도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르네커는 그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학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르네커가 관광에 대해서 자, 관광학의 체계를 관광 원론, 관광 관계론, 관광 정책론으로 크게 분류하고
관광의 주체는 인간, 그 다음에 그 인간은 그들의 욕구, 소망, 기대, 관념을 관광으로 실현시키며 그 과정에서 야기되는 그 총체적 경제 현상과 종합적인 사회 현상을 관광이다라고 이야기한 학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르네커 정도는 이 관광학의 학문적 체계를 저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본 학자로서 상당히 중요한 학자니까 여러분들 베르네커 정도는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학의 학문적 체계 다시 말씀드리면 거시적 관점으로서의 그 종합 사회과학적 관광론이 있고 미시적 관점으로서의 개별 응용과학으로서의 관광학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관광학이라는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자, 관광학이 어떤 그 개념을 갖고 있고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냥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관광학의 발전 과제도 나왔는데요. 발전 과제도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 특별히 그 시험에 많이 출제될 내용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보시면 관광학의 발전 단계 뭐 1번, 2번, 3번 정도 보실게요. 자, 학문적 이론이 합리적인 실천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걸 실천적인 학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실용적인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용적인 합리적인 실천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학문적 실용성이 반드시 추구돼야 된다. 단순히 어떤 탁상 공론으로서의 그러니까 이론으로서의 어떤 체계를 갖추기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학문적 실용성을 반드시 추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개별적인 그 어떤 관광학의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그 관광교통업, 뭐 주제공업 이런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그 응용 분야의 다각화를 통해서 이렇게 관광이 발전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이라는 건 종합적인 학문이고 그 다음에 실천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그 이론을 공부하기보다는 많은 어떤 다른 학문들과의 연계 속에서 응용 분야를 다각화시키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실게요. 계량화가 가능한 분야는 계량적인 연구 방법을 추구하고 계량화가 불가능한 가치관 등 그에 적절한 질적 연구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보통 계량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계량화라는 건 수치화시킬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작년에 외국인이 몇 명 들어왔습니까? 또 우리나라에 그 관광을 위해서 몇 명이 해외로 나갔습니까? 이런 것들은 수치로 정확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계량화가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자, 계량적인 자, 어떤 양적 연구 방법이라고 해요. 양적 연구 방법을 추구해야 하고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계량화가 불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만족했던 것은 어떤 것입니까?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인한테 한국에 와서 가장 만족했던 것은 어떤 것이에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것들은 그 계량화시키긴 좀 어렵습니다. 만족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수치화시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그 계량화가 불가능한 가치관 등에 대해서는 그 적절한 질적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그 관광학을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광학을 연구할 때는 단순히 계량화시키는 수치적인 연구 방법, 양적 연구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함께 병행돼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광의 발전 단계 보셨고요. 자, 뭐 5번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단순한 연구 방법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연구 방법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발전 그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관광학의 연구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관광학의 연구 나왔는데 이것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번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관광학의 연구는 관광학은 계속 똑같은 말입니다. 자, 관광학은 관광산업의 전문가를 길러내기 위한 응용사회과학 분야의 학문이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고 자, 자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인문, 지리, 자연지리적 소양으로부터 역사, 미술, 문화재, 미학 등 다양한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하다. 어학도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자, 법률도 배우고 자원도 배우시고 그 다음에 관광학도 당연히 배우시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국사 그러니까 역사도 배우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학은 단순한 하나의 어떤 그 전문가라기보다는 다양한 이렇게 그 많은 분야에 있어서의 그 소양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그걸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광학이 상당히 중요한 학문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준비하신 데 있어서 나중에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해외에 그 여러분들이 실제로 활동하실 때 해외에 관광객들에게 설명을 할 때 예전에 잘못 설명했던 오류가
많았죠. 과거에는 관광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이렇게 또 관광 종사원이라는 그 시험 자체가 정립이 되지 않았을 때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문화 자체를 잘못 소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관광학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준비함으로 있어서 이런 소양들을 갖춘 다음에 외국인들에게 또 대한민국의 문화재라든지 역사 그리고 관광에 관한 내용들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잠깐 제가 한 10여 분 동안 했던 관광학의 의미는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광학의 특징 정도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관광의 특징이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종합과학이다, 그 다음에 응용학문이다, 그 다음에 다원적인 어떤 과학관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연구를 함에 있어서는 앞으로 발전 과제는 질적 연구뿐만 아니라 양적 연구 함께 병행돼야 되겠다라는 내용 배웠고, 그 다음에 베르네커 정도는 너무 중요한 학자이기 때문에 관광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학자이기 때문에 거시적 관점으로서의 관광학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절로 넘어오실게요. 자, 2절을 보시면 관광학의 개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출제가 좀 됐었습니다. 관광의 개념은 이제 출제가 되는 내용이고, 요 내용, 여기에 책에 나와 있는 파란색의 글자가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파란색 글자 나와 있고, 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 여기까지 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관광이란,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관광이란, 자, 1번 밑줄 치실게요. 자, 1번 다시 돌아올 것을 예정한다. 자, 관광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관광의 개념은, 관광이란 첫 번째, 다시 돌아와야 돼요. 다시 돌아올 것을 예정한다. 자, 관광을 떠난다는 거는 다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한번 가서 다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자, 사람이 다시 돌아올 걸 예정으로. 자, 두 번째, 생활권을 떠나 타국이나 타 지역의 풍물 제도 등을 관찰하는 것이다. 자, 됐죠? 자, 그러니까 두 번째 보시면, 자, 생활권을 떠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올 예정으로서 생활권을 떠난다. 세 번째, 그 타 지역에 대한 풍물, 제도, 문물 등을 관찰하고 견문을 넓히는 것을 우리는 관광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또는 뭐 타 국가의 사람들에 대한 풍물이라든지 뭐 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서 견문을 넓히고 감상하고 유랑할 목적으로 떠나는 걸 관광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의 개념, 자, 다시 돌아올 것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생활권을 떠난다. 자,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타 지역이나 타 문화에 대한 어떤 풍물, 어떤 문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견문을 넓히고 그 다음에 감상하고 유랑할 목적으로 떠나는 걸 우리는 관광이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실게요. 자, 첫째라고 써 있는데 일상의 상용관례에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둘째, 관광학의 저명한 학자가 정립한 개념 규정을 충분히 참고해야 한다. 규정된 개념은 누구나 이용하기 쉽게 배려해야 된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관광의 개념, 관광의 개념, 다시 돌아올 걸 예정한다. 요 세 가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관광의 뜻도 나왔습니다. 본질은 이동입니다. 밑에 더 알아보시면 본질은 이동이고요. 이동 목적은 레크레이션을 추구합니다. 레크레이션. 자,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떠나는 소비활동이며 반드시 돌아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여기 또 소비활동이다라는 것도 밑줄 치실게요. 여기 나오지 않았는데 뭐 하나 더 추가한다 그러면 소비활동이다. 이것도 추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을 가서 타 지역을 떠나서 자, 돌아올 예정인데, 자, 타 지역의 견문도 하는 뭐 풍물이나 문물 등을 보고 그 다음에 하는데 소비를 하지 않고 돈을 벌고 있다. 그러면 또 관광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뭐 세 가지 또는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관광이라는 그 어떤 개념으로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관광의 개념적 구성 요소, 이동성. 관광은 떠나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이동하는 거고, 그 다음에 회귀성,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거를 다른 말로 회귀성이라고 그래요. 여기 책에 나온 것처럼. 자, 그 다음에 탈일상성, 자기의 일상생활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관광의 개념적 구성 요소로서는 이동성, 회귀성, 탈일상성 등이 있다. 뭐 하나 더 쓰면 위에도 나왔죠. 소비성도 좋습니다. 등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자, 관광이라는 건 이런 구성 요소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관광과 유사한 의미의 용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행여가, 소풍유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방랑, 레저, 레크레이션 등이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 이런 유사한 용어가 있다. 관광이란 개념 자체가 가장 넓은 거고요. 나머지 여기 나와 있는 용어들은 조금은 이렇게 협소한 용어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사한 용어로서의 그 어떤 관광이라는 뜻도 있다 정도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2013년도의 기출문제로서 개념적 구성 요소 상당히 중요합니다. 관광의 개념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구성 요소 상당히 중요하는데 다 비슷한 내용들인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자 이동성, 회귀성, 탈일상성 뭐 하나 더 쓴다면 소비성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관광의 어원 나왔죠. 관광이라는 말은 과연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자, 동양에서 뭐 우리나라도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관광이라는 건 결국에 자, 그 볼관자의 그 빛광자를 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빛을 본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외국에 뭐 트래블 뭐 이렇게 쓰는데 그런 용어들은 어디서부터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 어원을 밝히는 것도 또 시험에 몇 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원에 대한 내용도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동양은 아무래도 그 관광은 중국 주나라 때 간행된 주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주나라의 역학이라고 해서 주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주역 뭐 전볼 때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자, 이 주역이라는 건 결국에 주나라 때의 그 역학을 이렇게 서술해 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책에 보면 자, 관국지광 이용 비두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관국지광. 이걸 자세히 좀 풀어보면 자, 다른 나라를 뭐 가서 다른 나라를 보는 것은 빛을 보는 것은 자, 그 왕으로 뭐 대접받는 것이 용이하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자세히 여기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자, 관국지광 이용 비누왕에서 관광이라는 표현이 나왔다. 그래서 볼관자의 빛광자. 그래서 동양에서는 관광이라는 어원이 주나라 역학의 관국지광 이용 비누왕에서 나왔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거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나라의 빛, 발전상 그러니까 한 나라의 발전상을 보는 것은 이 뜻입니다. 관국지광. 자, 그 나라의 풍속, 제도, 문물 등의 실정을 시찰하고 견문을 넓힌다는 것을 의미한다. 밑에 관국지광 이용비누왕이라는 뜻이 나와 있는데 이 뜻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양에서는 관광이란 표현이 이렇게 출발이 됐다. 그러니까 빛을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발전상을 보는 고 견문을 넓히는 걸 관광이라고 한다라는 어원에서 주나라 주역에서 그러니까 주나라의 역학인 주역에서 처음 소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어요. 동양에서의 어원은 어디서 출발했느냐? 자, 주나라의 어떤 주나라 때 역학 이렇게 그 간행된 주역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양에서는 그러면 그 투어리즘, 뭐 투어라는 게 어떻게 나왔느냐 한번 보실게요. 관광에 해당하는 투어리즘은 라틴어, 자, 또르너스에서 유래한 투어의 파생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토르너스는 돌아온다라는 뜻이 있어요. 라틴어로서.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 아실 필요 없고. 자, 돌아온다는 유행 어떤 그 라틴어에서 유래한 투어의 파생어이고요. 자, 그 다음에 투어리즘이란 말이 처음 쓰여진 거예요.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또르너스가 투어라는 그 또르너스에서 라틴어에서 이제 투어라는 이런 어떤 여행 뭐 이런 관광 이런 표현이 나왔고요. 자, 이게 ISM이 붙으면서 투어리즘이 되거든요. 자, 이 투어리즘이라는 거는 자, 어떤 뜻이냐면 어떤 단어에 이즘이 붙으면 뭐뭐하는 사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옛날 얘기긴 하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뭐 대부분 모르실 텐데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뭐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누군지 아시겠죠? 자, 레인 뭐 당연히 너무 쉬운 단어니까 비입니다. 비. 자, 비라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라 요즘에 그 무슨 춤 때문에 조금 요즘에 또 TV에 이렇게 자주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이것처럼 비 아시겠죠? 김태희 씨 남편. 자, 이 비가 자 발매한 음반 중에 뭐가 있냐면 레이니즘. 이게 노래인가 음반인가 그래요. 레이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뭐냐면 이게 좀 그 오버한 건데 자, 비에 관한 사상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 이즘을 아무데나 붙이면 안 되거든요.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레이니즘이라는 그 노렌지 그 음반을 내면서 비에 관한 사상에 관한 노래다.
뭐 이런 식으로 노래를 낸 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즘이 붙으면 뭐뭐하는 사상이란 뜻이고, 자, 투어라는 용어만 처음에는 그 또르너스에서 이렇게 파생되었다가 투어에 이즘이 붙으면서 투어리즘이 되면서 하나의 여행이 관광, 그러니까 여행에 관한 사상, 이게 관광이라는 하나의 어떤 그 큰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언제냐? 1811년 자, 영국의 스포츠 월간 잡지 더 스포팅 매거진에서 처음으로 투어리즘이라는 용어를 썼다. 요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투어,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용어 자체가 ISM이 붙으면서 하나의 관광이라는 학문으로 하나의 용어로서 자리 잡게 된 거는 1811년 영국의 스포팅 매거진이라는 곳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내용 자체가 19세기 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영국과 중국의 아편 전쟁을 통해서 이게 그 중국에 소개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842년도에 아편 전쟁을 통해서 투어리즘이라는 용어 자체가 아시아에 최초로 소개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관광과 유사한 용어로서 트래블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래블이라는 거는 자, 트러블 아시죠? 자, 트러블은 좀 힘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파생된 건데요. 관광이라는 건 좀 자, 힘들고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자, 트래블이 이렇게 중노동을 뜻하는 여기 뭐 트라바일 뭐 이런 곳에서 파생된 거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뭐 용어를 정확하게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없지만 어떤 의미를 통해서 이렇게 관광이라는 표현이 나타났는지 이것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양 같은 경우는 주역을 통해서 이렇게 관광이라는 용어가 나왔고, 영어의 투어리즘 같은 경우는 뭐 토르너스가 투어가 되고, 투어가 1811년 스포팅 매거진에서 더 스포팅 매거진에서 이렇게 최초로 썼으며 1842년도에 아편 전쟁을 통해서 아시아로 유입이 되었다. 자, 비슷한 용어인 자, 트래블이라는 뜻은 트러블, 고생한다라는 뜻이 약간 변형이 돼서 여행은 좀 노동이고 힘들다라는 뜻으로서 이렇게 트래블이라는 표현이 나왔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원이 시험에 간혹가다 나오니까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학자들에 대한 관광의 정의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나오면 10명의 학자가 나왔어요. 10명의 학자가 나왔는데 이 학자들이 어떻게 관광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지 이거를 일일이 다 뭐 이렇게 알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자, 과거에는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글릭스만은 관광이란 어떤 뜻을 갖고 있고 뭐 여기는 볼만, 마리오티, 오길비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 그냥 여러분들 일일이 어떤 학자가 어떻게 개념 정립을 했다라고 이렇게 외우시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렇게 나오는 시험 문제는 과거에 좀 나왔고요. 최근에는 좀 지양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학자들에 대한 관광의 정의를 읽어보면서 저랑 같이 읽어보면서 자, 관광이란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셔야지 글릭스만은 이렇게 이해했고 볼만은 이렇게 이해했고 이렇게 외우는 거는 좀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게 또 시험에 정확하게 이렇게 선긋기로 나오면 모르겠지만 또 뭐 이렇게 이야기한 학자를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자, 이거 너무나 많은 시간이 들고 어렵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각 학자들이 관광에 대한 정의를 내린 거 정도 보면서 우리가 아, 관광의 정의는 이런 것이구나 라고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릭스만 보시면 관광이란 어떤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체제하고 자, 보실게요. 되게 비슷해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관광의 개념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광의 개념에서 첫 번째 회귀성이라는 얘기 했습니다. 다시 돌아올 것을 목적으로라고 했기 때문에 되게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체제한다라는 말은 다시 돌아온다라는 뜻과 연결이 되죠. 자, 사람과 그 지역 사람과의 생기는 재관계의 총체를 관광이라 한다. 자, 그러니까 문물, 풍문 등을 뭐 견학하고 감상하는 것을 관광이라 한다. 뭐 이렇게 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볼만이라는 학자는 기분 전환, 위락, 업무 등을 목적을 위하여. 그러니까 제가 또 앞에서 얘기했지만 관광 활동은 결국에는 휴식이나 소비 활동을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해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기분 전환이라든지 위락, 가서 노는 거죠. 자, 업무 등을 목적을 위해서 정주지를 일시적으로 아시겠죠? 자기 정주지, 자기가 원래 살고 있던 일상생활권을 일시적으로 떠나는 여행을
볼만한 관광이라 했다. 마리오티는 자 관광을 외국인의 관광객의 이동으로 단정했다. 요건 조금 여러분들이 체크하실게요. 자 마리오티는 외국인의 관광객 이동을 외국인 관광객의 이동을 관광이라 했다 정도만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길비도 시험에 간혹 이렇게 과거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오길비는 자 1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이라는 그 숫자가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렇게 너무 장기 동안 가는 건 여행이라고 볼 수 없다. 자, 이런 사람도 있죠. 제가 태어나서 예를 들어서 한 20살 때 미국에 가서 열심히 돈을 벌고 내가 한 50대 되면 들어올 거야. 자, 다시 돌아올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너무 장기간 30년 동안 외국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관광이로 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오길비 같은 경우는 1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금전을 소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길비에 대한 관광에 관한 개념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베르네커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자 베르네커 정도는 관광이란 자 상용상 혹은 직업상의 이유와 관계없이 자 직업적이든 아니면 상용상으로든 관계없이 일시적이어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유의사에 따른 자 전지라는 사실과 결부된 재관계 및 결과를 가리킨다라고 해서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자 자유의사에 따라서 그 지역을 방문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르네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지금 나머지 학자들은 아 이런 학자들이 있겠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기출문제를 풀게 되면 나오기는 해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그 계속해서 한번 관광이라는 학문이 이렇게 정의되고 있구나. 우리가 앞서 관광에 대한 개념을 잡았을 때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구나 정도 알아두시고 오길비 정도는 말씀드렸지만 1년 그 다음에 소비활동 이런 거 정확하게 얘기했다. 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죠. 자 우리나라 관광법규 관광진흥법에서는 자 관광사업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더하기 봤더니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해서 음식,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을 관광사업이라 한다 해서 우리가 법규에서 쭉 배웠습니다. 아시겠죠? 관광사업은 자 여행업, 그 다음에 관광 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그 다음에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마지막으로 관광 편의시설업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결국에는 관광객을 위한 여기 나와 있는 운송, 숙박, 음식, 그 다음에 운동, 오락 혹은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딸린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업을 관광사업이라 한다. 이렇게 해서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관광의 개념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광의 구조 이건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는 관광의 정의를 몇 개 안 되는 걸 계속 풀어서 이야기한 것밖에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관광의 뜻, 정의, 그 다음에 좀 중요하다고 한다면 관광의 어원 정도 좀 중요한데 자,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관광에 대해 일관된 목소리를 갖고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됐습니다. 자, 관광의 구조 보실게요. 자, 관광의 구조는 관광 욕구와 관광 대상과 관광 매체가 이렇게 크게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광 욕구, 관광 주체가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관광 대상, 관광 객체로서의 관광 대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 관광 매체, 이 주체와 객체를 엮어주는 걸 매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관광이라는 거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자, 관광이라는 건 결국에 사람이 주체가 돼서 이동하는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자, 관광의 구조는 여기 책에는 욕구, 대상, 매체 이렇게 나왔지만 이 욕구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주체가 하는 활동이에요. 관광 주체. 자, 그 다음에 관광 대상. 자, 객체, 관광의 객체가 되겠고 관광 매체는 뭐 동일한 표현이고 그러니까 이 주체가 가진 자, 객체에 대한 욕구를 매체가 엮어주는 걸 우리가 관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관광의 구조 및 구성 요소는 대표적으로 주체가 갖는 욕구, 그 다음에 객체, 대상에 해당하는 관광 객체, 그 다음에 관광 매체가 이렇게 세 개가 얽혀서 하나의 관광의 구조를 이루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의 구조 그러면 주체, 자, 객체, 그 다음에 매체 이렇게 세 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내용이 쭉 나왔는데 욕구는 일반적으로 관광 행동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심리적인 원동력을 관광 욕구라 한다. 뭐 그렇죠. 관광을 하고 싶어하는 심리적인 어떤 그 원동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광 행동으로서 옮기게 하는 심리적 에너지를 관광 동기라고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관광 대상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 객체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어요. 자, 그래서 관광 대상은 객체는 관광 자원과 시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광 자원은 아름답고 풍부한 관광 자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연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인공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또 그 지역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인정, 풍습, 예절, 국민성 이런 것들도 하나의 관광의 자원으로서, 그러니까 객체로서 이렇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 시설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관광 매체는 여기서 관광 욕구와 관광 대상을 결부시켜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체와 객체를 결부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시험에 나와요. 아시겠죠? 관광 매체는 시험에 나왔습니다. 관광 매체는 크게 3개가 있습니다. 자, 엮어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관광 매체는 결국에 엮어주는 거다. 그러니까 주체와, 그러니까 욕구와, 관광 욕구와, 그 다음에 객체, 자, 대상을 이렇게 엮어주는 걸 매체라고 했는데, 이 관광 매체는 결국에 3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 매체는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는 자, 공간적 매체예요. 자, 공간적 매체 무슨 뜻이냐? 공간적 매체는 공간을 엮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 사이에 공간을 엮어주는 거고, 두 번째는 시간적 매체입니다. 아시겠죠? 시간을 엮어주는 거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능적 매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간을 메꿔주는 건 교통시설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자, 이 주체가 이 객체 대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자, 이런 공간적 매체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이렇게 2개가 엮입니다. 그래서 공간적 매체로서는 교통이 존재한다. 이렇게 교통수단, 교통시설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간적 매체로서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휴게시설이나 숙박시설, 휴게시설이나 숙박시설이 대표적인 시간적 매체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능적 매체는 쉽게 말하면 자, 그냥 여행업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아요. 아시겠죠? 여행업. 그래서 관광 가이드 등을 통한 통역 안내원, 여행 알선업자 및 관광 기념품 판매업자, 이런 사람들을 기능적 매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2개를 엮어줌에 있어서 이렇게 실제로 관광 안내원들이, 통역 안내원들이라든가 관광 종사원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이런 서비스 등을 통틀어서 우리는 기능적 매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책에 나와 있는 관광 가이드, 통역 안내원 뭐 이런 것만을 매체라고, 기능적 매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비스의 총체가 이 기능적 매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교통이 공간적 매체고, 시간적 매체는 휴게, 숙박, 그 다음에 기능적 매체는 관광과 관련된 서비스 등이 기능적 매체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아주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관광 매체는 크게 공간적, 그 다음에 시간적, 기능적 매체로 나눈다. 그 다음에 공간적 매체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을 엮어주는 거기 때문에 교통수단, 그 다음에 시간적 매체는 시간을 엮어주는 거기 때문에 휴게시설, 숙박시설, 기능적 매체는 여행업이라든지 여행 알선업 나왔죠. 그 다음에 관광기념품 판매업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그러니까 관광 관련된 서비스가 기능적 매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책에 나왔죠. 자, 그래서 여기 중요라고 나와 있으면서 자, 관광객, 여기 관광 주체, 관광 객체, 관광 매체 이렇게 그냥 옆으로 쭉 나열해 놨는데 이렇게 좀 그려보시는 게 좀 낫습니다. 주체와 객체를 엮어주는 매체가 존재하고, 매체는 이렇게 3개로 나눌 수 있고, 각각의 매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되셨고요. 이건 기출이 됐기 때문에 또 출제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관광의 유형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많은 학자들이 또 여기 마리오티나 베르네커 계속 나오죠.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관광의 유형에 대해서 분류를 쭉 해놨는데요. 자,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넘어가시고, 자, 중요한 건 국적과 국경에 의한 관광의 분류 4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우리는 국내 관광, 자, 그 다음에 국외 관광, 그 다음에 외래 관광,
그 다음에 외국인 관광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분류를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 국내 관광을 도메스틱 투어라 그러죠. 자, 그래서 자국민이 자국을 여행하는 여행을 자 국내 관광이라고 불러요. 도메스틱 투어 이것도 좀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도메스틱 투어리즘, 도메스틱 투어, 뭐 도메스틱 투어리즘은 국내 관광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뭐예요? 중요한 거 자국민이 자국을 여행하는 것 이거를 국내 관광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국외 관광입니다. 자, 국외 관광은 아웃바운드 투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를 많이 담당하시게 될 텐데 뭐 이미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자, 아웃은 나간다, 바운드, 바운더리 어떤 지역을 나간다라는 뜻이 있고 인바운드는 들어온다라는 뜻인 거예요. 도메스틱은 자국 내의 뜻인 겁니다. 자, 다시 자, 도메스틱은 어떤 지역 안을 도메스틱이라고 부르고 이 지역에서 밖으로 나가면 아웃바운드라 그러고 자, 이렇게 들어오면 인바운드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도메스틱 배웠고 지금은 나가는 아웃바운드 이걸 국외 관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국민이 자, 타국을 여행하는 거. 그러니까 두 번째는 자, 국외 관광은 자국민이 타국을 여행하는 걸 우리는 국외 관광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외래 관광입니다. 외래 관광. 외래 관광. 외래 관광은 이제 이게 인바운드인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 인바운드. 영어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거 아웃바운드, 이거 인바운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국인의 자국 여행을 인바운드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외국민의 자국 여행. 그러니까 외국의 자국이 아니에요.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 자, 그러니까 자국 때 국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자국이요.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을 외래 관광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외국인 관광은 자, 오버시즈라 그래서 이 바다와 바다를 건너는 것인데 자, 외국인 관광은 자, 이것도 좀 외워 주셔야 됩니다. 자, 외국인이 외국을 여행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크게 국적과 국경에 의한 관광의 분류로서 나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메스틱 투어, 그 다음에 아웃바운드 투어리즘, 그 다음에 인바운드 투어리즘, 오버시즈 투어리즘. 그래서 영어도 외우셔야 되겠고 각각의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도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또 과거에 출제된 적이 있는데 UNWTO라고 우리가 나중에 배웁니다. 또 UNWTO가 세계 관광기구인데요. 자, 국적과 국경에 의한 관광의 분류로서 자, 여기는 조금 분류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인터널 투어리즘, 내셔널 투어리즘,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투어리즘이라고 해서 제가 도메스틱, 그 다음에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이런 거 외워두시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인터널은 자, 도메스틱 투어리즘과 인바운드 투어리즘을 합쳐서 또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내셔널 투어리즘은 도메스틱 투어리즘과 아웃바운드 투어리즘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은 여기 아웃바운드 투어리즘과 인바운드 투어리즘을 합쳐서 여기 나와 있는 인터내셔널 투어리즘이라고 한다라고 UNWTO에서 분류한 것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UNWTO의 분류도 중요하지만 방금 여기 써드렸던 네 가지 이러한 분류 방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많이 쓰는 표현일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아, 너무 외울 게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가시면 여러분들 실무를 담당하실 때, 실무를 수행하실 때 이런 많은 그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이런 표현 많이 쓸 거고 도메스틱, 뭐 오버시즈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광의 수요 보실게요. 자, 관광의 수요 개념. 관광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관광객을 가리키며 관광의 주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광의 주체가 관광의 수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관광 수요의 특성. 자, 그래서 요거 좀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관광 수요의 특성은 유효 수요와 현지 수요, 그 다음에 잠재 수요, 유두 수요를 나눌 수가 있다. 이건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아시죠? 자, 관광 수요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관광 주체가 관광을 수요, 사는 거, 관광 이용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나와 있는 관광 수요의 특성, 유효 수요, 현지 수요, 잠재 수요, 그 다음에 유두 수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실게요. 유효 수요라는 건 실제로 관광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수요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행 경비 시간들도 많아서 실제로 이렇게 관광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수요를 유효 수요라고 이야기하고 현지 수요는
현지에서 관광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관광 주체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잠주의 수요는 자, 개인적 능력과 관광지에 관련된 여건이 주어지면 앞으로 관광 활동을 참가할 수 있는 수요를 여기에 나와 있는 자, 잠재 수요라고 합니다. 자, 유도 수요는 자, 어떤 홍보나 연수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관광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수요. 관광을 아직은 생각이 없으나 자, 어떤 그 우리가 홍보 활동을 하거나 그 다음에 연수 등을 통해서 이렇게 관광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수요를 유도 수요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수요, 관광 수요의 특징 첫 번째 유효 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현지 수요, 그 다음에 잠재 수요, 마지막으로 여기 유도 수요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수요를 왜 예측을 하느냐? 그러면 관광객이 얼마나 들어올 것이냐는 걸 왜 예측을 할까? 여기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관광 수요 예측의 필요성으로서 옳지 않은 거 이런 게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워주셔야 되는데 자, 보실게요. 관광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만 첫 번째 관광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자, 예측이 잘못되면 자, 수요 예측에 실패하면 관광 산업에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고 관광 산업의 타격은 국가적인 큰 손실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뭐 어떤 잠재 수요가 얼만큼 되는지 그 다음에 유도 수요가 얼만큼 되는지에 따라서 정책이나 방향에 대한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는 과거에 사드라는 게 갑자기 설치가 되면서 중국의 그 관광객들이 갑자기 못 들어오게 된 경우가 있었어요. 이거 수요 예측이 전형적으로 실패한 겁니다. 아시죠? 그리고 이번에 뭐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면서 또 관광이 완전히 지금 이렇게 멈춘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돌발적인 상황 이런 거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수요가 있고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었을 때 이 관광 정책이라는 거 결국에 관광 정책이라는 게 결국에 나라의 보탬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수요 예측의 필요성, 정책 수립 기초 자료를 활용하고 관광 투자에 대한 예산 규모를 결정하는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관광 상품 가격 결정하는데 필요하다.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자료로서 상당히 중요한 게 여기 수요 예측의 그 필요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요는 어떻게 예측하느냐? 그냥 단순히 작년에 많이 왔으니까 올해도 많이 올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예측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측을 할 때는 정확하게 이렇게 예측을 할 게 필요한데 제가 앞서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관광학이라는 학문은 단순히 한쪽에서만 다원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다원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관광이라는 학문에 대한 어떤 연구를 진행할 때는 질적 연구뿐만 아니라 양적 연구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양적 연구라는 건 실제로 이렇게 계량화된 수치를 가지고 하는 그런 연구를 양적 연구라고 그러고 질적 연구는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정성적 연구 방법이라 그래서 자, 질적 연구는 정성적 연구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성적 연구 방법으로서 자, 어떤 앞으로 어떨 것이냐는 미래 예측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책에는 순서가 바뀌었네요. 자, 수요 측정 방법은 양적 연구 방법인 정량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인 정성적 연구 방법이 두 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량적 연구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치화시킨 계량화된 방법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시계열 분석법, 인과 모형 분석법, 그 다음에 회귀 분석법 이게 대표적인 내용들이고 이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치화시켜가지고 하는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정성적, 질적 예측 방법은 주관적인 평가, 그 다음에 자 기술적, 그 다음에 역사적 예측 방법,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전문가 패널, 델파이법, 시나리오 설정법 등을 통해서 이 예측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질적 연구 방법과 양적 연구 방법을 알아두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딱히 외워라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외워라는 건 아니고 질적 연구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고 양적 연구 방법에 어떤 것이 있다 정도. 양적은 수치화시키는 거니까 시계열 분석법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인과 모형 분석법, 그 다음에 회귀 분석법 등이 있고 질적 연구 방법은 역사적인 내용을 보는 것이다. 책은 안 나왔는데 자 그러면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질적 연구 방법, 양적 연구 방법 중에서 이렇게 그 단기간을 예측하는 연구 방법은 어떤 것이고 장기간의 예측은 어떤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기간을 예측할 때 유용한 방법은 양적 연구 방법이에요. 아시죠? 단기간의 예측은 양적 연구 방법을 통해서 예측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질적 연구 방법은 장기간에 대한 예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적 연구 방법의 책에도 보시면 역사적 분석법이 있어요. 보시면 그쵸? 역사적 예측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과거에 이러이러한 흐름을 쭉 본 다음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관광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처럼 자, 장기적인 예측 방법이고 양적 연구 방법은 작년에 관광객이 몇 명이 왔으니까 올해는 몇 명이 올 거고 앞으로는 몇 명이 올 거야 라는 꼬에서 단기적인 예측 방법이 이렇게 양적 연구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하나 더 써놓으실 내용은 자, 정량적 연구 방법은 단기적 연구 방법, 여기 나와 있는 정성적 연구 방법은 장기적 연구 방법으로서도 활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2절 정도까지 봤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관광학에 대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뭐 많은 내용을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시험에 아주 많이 출제되는 파트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많이 출제되는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베르네커 정도, 그 다음에 마리오티 정도, 뭐 이 정도라든지 그 다음에 모길비 정도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고 관광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원은 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그 세세한 내용, 시험에 나왔고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중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